저 인간 살아 있었어? 10년 전 후임 여군을 죽음으로 몰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 군복을 빼앗아간 남자. 707 특전사 박상훈 대위. 그가 마성철이라는 이름으로 조폭 무리를 이끌고 지금 이 비행기 안에 타고 있다. 그리고 조종석 뒤에 권총 케이스, 국방부 기밀 서류를 든 남자, 무전기로 속삭이는 수상한 대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 지상까지 남은 시간 단 43분. 이번엔 반드시 막아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군 중위 출신 정다혜의 특별한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매일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오전 7시부터 이미 분주했습니다. 정다혜는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김해행 K2905편 기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민항 승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경험으로 승객들의 표정과 행동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특히 수상한 승객들을 구별하는 눈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기내 점검 중 조종석 바로 뒤편 1열 좌석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에서 금속 광택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는데 그 순간 누군가 재빨리 그것을 감췄습니다. 다혜는 군 출신답게 그것이 권총 케이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민항기 내부에서 무기류를 발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이씨, 자리 좀 내. 여긴 우리 방인데 뭐. 그 자리에 앉은 3명의 남자가 거친 말투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승객들이 아니었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목과 손등에 문신이 살짝 보였고 특히 가운데 앉은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왼쪽 남자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모습이었고 오른쪽 남자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들을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관찰했습니다. 3명 모두 체격이 건장하고 움직임이 훈련된 사람들 같았습니다. 사설 경호업체나 과거 조폭 출신이 세탁해서 정당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호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서는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중 한 명의 얼굴이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다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얼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은 오만한 표정과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인간이 살아있었어? 다혜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10년 전 다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특전사 707부대에서 대위로 근무하던 박상훈이었죠. 당시 그는 부대 내에서 권력을 남용하며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10년 전 그 사건은 다혜의 뇌리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상훈 대위는 후임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특히 김민정 소위에게는 더욱 잔혹했습니다. 김민정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갓 임관한 신임 소위였는데 박상훈은 그런 김민정을 노골적으로 표적으로 삼았죠. 결국 김민정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군 내부의 은폐와 외압으로 박상훈은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다혜가 진실을 밝히려다 보고서 조작이라는 누명을 쓰고 전역당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을 테지만 다혜는 그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마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신분 세탁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다혜를 보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다혜도 민항 승무원으로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으니까요. 승객들이 탑승을 시작하자 기내는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마성철 일당은 주변 승객들을 눈빛으로 위협하며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어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그들을 피하려고 했죠.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좌석으로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아저씨들,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다혜가 정중하게 요청했지만 마성철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야야,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 그의 말투는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이었죠. 승무원 누나, 여기 좀 와봐. 마성철이 다혜를 부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10년 전과 똑같은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혜는 차분히 그에게 다가가며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그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10년 전의 분노와 억울함이 다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벌어질 이 대결에서 절대 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혜의 정중한 질문에 마성철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오만한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죠. 아니야, 그냥 얼굴이 낯익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성철이 다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다혜는 속으로 긴장했지만 표정을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을 위해 조심해야 했죠. 그 순간 다혜의 뇌리에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특전사 707부대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2014년 겨울 다혜는 중위로서 부대의 막내 장교였던 김민정 소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임관한 촉망받는 신임 소위였죠.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과 부하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상훈 대위가 부대에 전속되어 온 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상훈은 김민정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김민정 소위, 내 차 세차 좀 해놔. 장교끼리 서로 도와야지. 소위님, 내 개인적인 업무 좀 처리해줘. 이것도 경험이야. 박상훈은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심부름을 구분하지 않고 김민정에게 온갖 일을 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동료들 앞에서 김민정을 모욕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점이었죠. 야, 김소희. 사관학교 나왔다고 잘난 척 하지 마. 여기서는 내가 선배야. 김민정은 처음엔 참았습니다. 신임 소위로서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박상훈의 괴롭힘은 점점 도를 넘어섰습니다. 중위님, 박 대위가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다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김민정의 손목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얼굴엔 절망감이 가득했죠. 민정아, 내가 상부에 보고할게. 걱정하지 마. 다혜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정중히 부대 내 갈등을 너무 크게 만들지 마. 박 대위도 후임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야. 상급자들은 박상훈을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박상훈의 아버지가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누구도 그를 건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상우는 김민정에게 신체 접촉까지 서슴지 않기 시작했죠. 어깨를 만지고 허리에 손을 올리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중위님, 저 정말 견딜 수 없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민정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늘 불안에 떨고 있었죠. 다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정식으로 고발할게. 증거도 모으고 있어. 하지만 그때 박상훈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정을 개인 숙소로 불러들이려 했고 거부하는 김민정에게 협박까지 했죠. 소희님, 여기서 버티려면 나한테 잘해야 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 진급 끝이야. 결국 2014년 12월 23일 밤 김민정은 부대 뒷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박상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추행, 그리고 상급자들의 방조에 대한 절망감이 적혀 있었죠. 내가 죽어야 진실이 밝혀질까요? 정중희님, 저를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혜는 김민정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상부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했고 김민정이 남긴 일기와 녹음 파일도 제출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다혜 중위,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오히려 다혜가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박상훈의 후원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였죠.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던 동료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중위님,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결국 다혜는 부당 전역을 당했고 박상훈은 아무런 처벌 없이 타부대로 전속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민정의 죽음은 개인적 문제로 축소되었고 진실은 완전히 묻혔습니다. 야, 승무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대답 좀 해봐. 마성철의 거친 목소리가 다혜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다혜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성철은 잠시 다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런가 보지. 그런데 승무원 누나, 군대 다녀왔어? 자세가 남다른데?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다혜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네,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느 부대? 나도 군대 있었거든. 그냥 일반 부대였어요. 마성철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른 승객이 도움을 요청해서 다혜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혜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김민정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정아, 이번에는 내가 도망가지 않을게.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다혜는 안전 점검을 하며 마성철 일당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세 명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가끔씩 휴대폰을 확인하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죠. 형님, 시간 확인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앉은 남자가 마성철에게 속삭였습니다. 다혜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엔진 소음 때문에 명확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륙 후 30분이 지나자 마성철이 벨을 눌러 다혜를 불렀습니다. 승무원님, 잠깐만요. 다혜가 다가가자 마성철은 노골적으로 다혜의 몸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자꾸 보니까 정말 예쁘네. 나이는 몇 살이에요? 개인적인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혜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마성철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아이고, 까칠하네. 그냥 친근하게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경계해?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딸과 함께 탑승한 한 아버지가 마성철을 노려보고 있었죠. 아저씨, 승무원분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성철은 오히려 더욱 거칠게 나왔죠.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내가 뭐 잘못했나? 순간 기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성철의 두 동료도 위협적인 눈빛으로 그 아버지를 노려봤죠. 죄송합니다. 다른 승객분들이 계시니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혜가 중재에 나섰지만 마성철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승무원 누나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부산 가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때 마성철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죠. 계획 변경. 14위 좌석 확인하고 대기하라. 다혜는 우연히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14위는 비즈니스석 좌석 번호였고 그곳에는 중년의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죠. 14위, 저 사람이 표적인가? 다혜는 즉시 그 승객을 확인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서류 표지에 국방부 기밀 표시가 보였습니다. 마성철은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그는 화장실로 가지 않고 14위 좌석 근처로 향했습니다. 다혜는 그를 따라가며 상황을 지켜봤죠. 실례합니다.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요. 마성철이 14위 승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승객은 당황하며 티켓을 확인했죠. 아니요, 제 자리가 맞는데요. 아, 그럼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그런데 혹시 김 국장님 아니세요? 마성철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14위 승객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를 어떻게... 역시 맞네요. 저는 마성철이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었어요. 마성철이 악수를 청하며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무언가 작은 물체가 숨겨져 있었죠. 다혜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주사기 같은 것이었고 마성철은 악수를 빌미로 그것을 사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다혜가 급히 나서서 마성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승객분, 비행 중에는 자리 이동을 자제해 주세요. 마성철이 다혜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죠. 승무원이 승객 업무에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4위 승객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그때 마성철이 무전기를 꺼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대상 확인 완료. 장착 준비됐나? 장착? 다혜는 그 단어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이 단순한 희롱이나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죠. 뭘 장착한다는 거죠? 다혜가 따져 묻자 마성철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무원 누나, 너무 궁금해하지 마. 건강에 안 좋아. 그 순간 왼쪽에 앉았던 마성철의 동료가 일어나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이 여자 너무 신경 쓰이는데요. 그러게. 처음엔 그냥 예쁜 승무원인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르네. 마성철이 다혜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정다혜 맞아? 707부대에 있었던? 다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결국 들켰습니다. 마성철도 다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10년 만이네. 그때 나를 고발하려다 쫓겨난 그 여자 맞지? 마성철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주변 승객들이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14위 승객은 더욱 불안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마성철의 동료가 그를 제지했죠. 아저씨, 잠깐만 앉아 계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다혜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14위 승객을 노린 조직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고 자신은 우연히 그 계획에 걸려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표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상훈, 아니 마성철. 당신이 뭘 계획하든 내가 막을 거야. 다혜가 당당히 말하자 마성철은 크게 웃었습니다. 막겠다고? 하늘 위에서 어떻게? 마성철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물러서지 않았죠. 10년 전 김민정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승무원분, 무슨 일인가요? 그때 뒤에서 다른 남성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다혜와 같은 팀으로 근무하는 윤태현이었죠. 다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가 와주니 상황을 정리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았거든요. 태연 씨, 이 승객들이. 하지만 다혜의 말을 끊고 윤태현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혜 씨,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윤태현이 마성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요? 다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료인 윤태현이 마성철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요? 야, 이 여자 때문에 일이 복잡해졌어. 어떻게 할까? 마성철이 윤태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다혜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죠. 태연 씨, 설마 당신도? 윤태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다혜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이 사람들과 한패라는 거예요?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었던 동료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한패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윤태현이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 다른 승객들이 듣고 있어. 하지만 다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4위에 앉은 승객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고 윤태현이 배신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죠. 태연 씨, 당신이 언제부터 이들과 연결된 거예요? 다혜야,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윤태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나도 707부대 출신이야. 너보다 3기 선배였지. 다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태현이 같은 부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김민정 사건, 나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윤태현의 목소리에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훈의 아버지가 소장이었잖아. 그 위에는 중장이 있었고 그 중장이 바로 내 아버지였어. 뭐라고요? 다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태현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박상훈을 비호했어.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막지 못했다. 김민정이 죽은 것도 내가 쫓겨난 것도 모두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윤태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10년 전 사건의 내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일에 연루된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다른 문제야. 윤태현이 14위 승객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김 국장이야. 국방부 군수품 조달 담당자지. 우리가 원하는 건 그가 가진 기밀 정보야. 군사기밀을 훔치려는 거군요. 다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기밀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다혜야,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마성철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김 국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군수품 조달 계약을 따냈거든. 우리는 그 증거를 확보하려는 거야. 거짓말이죠. 그럼 정당한 방법으로 고발하면 되잖아요. 정당한 방법? 마성철이 비웃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나를 고발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 다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정당한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김 국장도 우리와 같은 편이야. 자기 상관들의 부정을 폭로하려고 해. 윤태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해서 우리가 도와주기로 한 거야. 그럼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혜가 따져 묻자 마성철이 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이 비행기에도 그들의 사람이 타고 있을 거야. 그 순간 기내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계속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그의 시선은 계속 14이와 다의 일행을 향하고 있었죠. 저 사람 봐. 윤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 결과 그는 승객 명단에 없는 사람이야. 가짜 신분으로 탑승한 거지. 다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진짜 적인지,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당신들이 하려는 일이 정말 정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정의. 마성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믿었던 정의가 뭔가 도움이 됐나? 김민정은 돌아왔나? 다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성철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윤태연이 다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이번에야말로 진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다혜는 갈등했습니다. 10년 전의 복수심과 현재의 혼란,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때 뒷좌석에 수상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위험한 물체가 들려 있었죠. 다혜야, 이제 선택해야 해. 윤태연이 급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 거야? 아니면 저들 편에 설 거야? 윤태연의 급박한 목소리가 다혜의 귀에 울렸습니다. 뒷좌석에서 다가오는 수상한 남자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다혜는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승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부터 막아야겠어요. 다혜가 뒷좌석의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손에 들린 것은 무기가 아니라 작은 송신기 같은 장치였죠. 실례합니다, 승객님. 기내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다혜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남자는 다혜를 무시하고 계속 장치를 조작했습니다. 비켜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혜는 그가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죠. 당신 정체가 뭐죠? 국정원 소속입니다. 지금 테러 진압 작전 중이에요.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저기 있는 마성철이라는 자가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 순간 마성철이 다혜에게 소리쳤습니다. 다혜야, 그자 말 믿지 마. 저놈이 진짜 위험한 인물이야. 다혜는 양쪽 모두를 믿을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 14위의 김 국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죠. 모두 그만하세요.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김 국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자 다른 승객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한 승객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내는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죠. 다혜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전 김민정을 지키지 못했던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했습니다. 모든 승객 여러분, 자리에 앉아 계세요. 곧 상황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다혜가 기내 방송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성철이 그녀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죠. 야, 뭐 하는 거야? 다혜는 군에서 배운 격투술로 마성철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죠. 조종사님, 이쪽은 정다혜입니다. 기내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혜가 조종석에 무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윤태연이 다혜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다혜야, 조종사도 우리 편이야. 무전해도 소용없어. 뭐라고요? 다혜는 경악했습니다. 조종사까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이 비행기는 애초부터 우리가 장악한 거야. 김 국장을 안전하게 부산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말이야. 윤태연의 설명에 다혜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적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 국정원이라고 신분을 밝힌 남자가 무언가를 조작하자 기내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행기 시스템에 해킹을 시도하는 거야. 마성철이 소리쳤습니다. 저자가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해. 다혜는 즉시 그 남자에게 달려가 장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죠. 방해하지 마세요. 이건 국가 안보를 위한 일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무고한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요? 다혜가 따져 묻자 그 남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때로는 큰 의를 위해 작은 희생이 필요한 법이죠. 그 순간 다혜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야말로 진짜 악역이었습니다. 김 국장이 가진 정보를 빼앗기 위해 비행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는 것이었죠. 모든 승객들, 비상벨트를 착용하세요. 다혜가 기내 방송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성철과 윤태연에게 소리쳤죠. 지금까지의 일은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저자부터 막아요. 마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단은 협력하자.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국정원 요원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훈련된 요원답게 쉽게 제압되지 않았죠. 격투 중에 그의 장치가 바닥에 떨어졌고 다혜가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장치의 화면에는 비행기 시스템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정말로 비행기를 추락시키려는 장치였던 것이죠. 당신 정체가 뭐예요? 다혜가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국장이 가진 정보 때문에 이 모든 승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남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 국장이 가진 군수품 부정거래 정보는 우리 조직에게 치명적이야. 그 정보가 공개되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그럼 당신들이 진짜 부정거래의 당사자였군요. 다혜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국장은 부정거래를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였고 이들은 그를 막려는 부정거래 집단이었던 것이죠. 마성철 씨, 윤태연 씨, 당신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김 국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윤태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먼저 움직였어. 저자가 이 비행기에 탄 것도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였고, 다혜는 이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복잡한 음모 속에서 진짜 악역과 선역을 구분해야 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저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해. 마성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착륙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야.
마성철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내에 비상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상악화로 인해 김해공항 착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혜는 이것이 단순한 기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조종석에서 긴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쪽은 김해 관제탑입니다. K2905편, 즉시 응답하세요. 무슨 일이죠? 김 국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국방부 기밀 서류가 들려 있었죠.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를 주지 않고 있어요. 윤태현이 조종석과 연락을 취한 후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마 지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적들이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제압당했던 가짜 국정원 요원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김해공항은 우리가 장악했거든. 무슨 뜻이에요? 다혜가 따져 묻자 그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김 국장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 보네. 그 정보만 있으면 국방부 군수품 계약을 독점할 수 있어. 수십억 원짜리 계약을 위해 이런 짓을 한다고요? 수십억? 천억이 넘는 돈이야. 그의 고백에 다혜는 경악했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이권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죠. 그때 기내 승객 중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던 그 남자가 정체를 드러낸 것이죠.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는 김 국장만 원합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였죠. 또 다른 공범이 있었군요. 다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적들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왔던 것입니다. 김 국장님, 조용히 따라오세요. 다른 승객들은 해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그럼 이 비행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해집니다. 무장한 남자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 기내 뒤쪽에서 한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이 김 국장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미영아, 내가 왜 여기에? 김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려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김미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여성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저는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무장한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검찰까지 개입했나? 상황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다혜는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인지 우연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잠깐만요. 마성철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김미영 검사님, 혹시 이 사건을 수사하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런 걸 묻죠? 저도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거든요. 10년 전부터 이들의 부정을 추적해왔어요. 마성철의 말에 다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10년 전이라면 김미영 검사가 마성철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박상훈 대위 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 사건도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군 내부 성범죄 은폐 사건으로 재수사가 시작됐거든요. 다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민정 사건이 재수사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다혜 중위님도 참고인으로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김미영 검사가 다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시 작성하신 보고서가 조작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증거가 새로 나왔어요. 다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간 억울했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그럼 김민정의 죽음도, 네,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박상훈과 그의 후원 세력들이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무장한 남자가 다시 위협을 가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는 나중에 하고 일단 김 국장부터 넘기세요. 그때 기내에 또 다른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김해공항 착륙이 불가능하여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회항? 다혜가 놀랐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윤태현이 조종석에 무전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종사와 연락이 안 돼요. 그 순간 기내에 불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급격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정상적인 하강이 아니야. 마성철이 창문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어. 다혜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상의 적들이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여 어딘가 다른 곳으로 착륙시키려는 것이었죠. 모든 승객들, 비상자세를 취하세요. 다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무장한 남자가 그녀를 향해 총을 겨누었죠. 움직이지 마. 이대로 착륙하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그때 김미영 검사가 재빨리 움직여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건 중죄예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비행기는 계속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낯선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죠. 저기가 어디죠? 다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이 정상적인 공항이 아니라는 사실뿐이었죠. 착륙 준비하세요. 곧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성철이 다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마성철의 말이 끝나자마자 비행기가 거친 충격과 함께 착륙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정식 공항이 아닌 군사시설 같은 활주로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승객들이 불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다혜는 즉시 조종석으로 향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조종사님, 응답해 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내 방송이 다시 울려 퍼졌죠. 모든 승객은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곧 안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조종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죠. 누구죠? 다혜가 소리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비행기 외부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계단차를 끌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비하세요. 김미영 검사가 아버지인 김 국장을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우리를 납치하려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기내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무장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죠. 김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그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였고 군인 출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강민 대령, 김 국장이 경악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의 배우였군요. 배우라니 참 듣기 거북하네요. 저는 그저 국가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강민 대령이라고 소개된 그 남자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김 국장님이 가진 그 서류만 주시면 모든 것이 조용히 해결될 텐데요. 절대 안 됩니다. 김 국장이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 정보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진실? 이강민 대령이 비웃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안정이 더 중요한 법이죠. 당신이 그 정보를 공개하면 국방 체계 전체가 흔들려요. 그때 다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정을 위해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거군요. 당신은 누구죠? 이강민 대령이 다혜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정다혜입니다. 10년 전 707부대에서
진실을 말했다가 쫓겨난 사람이죠. 아, 그 유명한 정다의 중이군요. 이강민 대령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를 썩었는지 아세요? 그럼 당신도 10년 전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군요. 다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김민정 소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이었다는 거죠. 죽음으로 몰았다니 참 과격한 표현이네요. 이강민 대령이 조롱했습니다. 그 일은 불행한 사고였을 뿐이에요. 사고? 마성철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범죄를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강민 대령이 마성철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상훈. 아니, 마성철이군요. 당신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네요. 오랜만이네요, 대령님. 마성철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신분을 바꾸라고 했던 걸 기억하죠? 그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보호? 마성철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할까봐 입을 막으려던 거잖아요. 그 순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성철이 실제로는 피해자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김미영 검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박상훈 대위는 진짜 가해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해자는 바로 이강민 대령이었습니다. 윤태연이 끼어들어 말했습니다. 박상훈은 이강민 대령의 범죄를 목격했다가 오히려 누명을 썼던 거예요. 다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0년간 증오했던 마성철이 실제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김민정을 괴롭힌 진짜 범인은 저였죠. 이강민 대령이 태연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 국가를 위해서였어요. 김민정이 알면 안 될 기밀을 알게 되었거든요. 무슨 기밀이죠?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 벌어지는 후방 공급 시스템의 진실 말이에요. 이강민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국가 방위를 위해 때로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그걸 일반인들이 이해할 리는 없지만요.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게 부정부패를 말하는 거군요. 김 국장이 분노했습니다. 당신들이 수십억 원을 빼돌리면서 국가 방위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이라니요. 이강민 대령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이 나라는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때 기내에 또 다른 무장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편이었죠. 군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진짜 수사관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강민 대령, 당신을 군수품 조달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 이강민 대령이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했죠? 저입니다. 김미영 검사가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방금까지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어요. 당신이 직접 범죄를 자백했죠.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강민 대령과 그의 부하들이 수갑을 차게 되었죠. 정다혜 중위님, 군검찰 수사관이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10년간 억울했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정식으로 복권 절차를 밟겠습니다. 다혜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민정을 위해 진실을 위해 싸웠던 10년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마성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름은 박상훈입니다. 마성철이 말했습니다. 이제 본명을 되찾을 수 있겠네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죠. 김민정을 위한 진정한 추도였습니다. 김민정을 위한 진정한 추도였습니다. 3개월 후 국립현충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민정 소위의 재심 판결이 나온 후 처음으로 열리는 추도식이었죠. 김민정 소위는 군 내부 부정부패를 고발하려다
희생된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군검찰청장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김민정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명예회복을 지켜봤죠. 다혜는 검은 정장을 입고 김민정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돌아오지 않는 생명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정아,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어. 다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죠. 중이님, 뒤에서 박상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본명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끝났지만 우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다혜가 박상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년간 서로를 오해했던 것도 풀렸고요. 박상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10년간 억울한 누명을 썼던 피해자였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군에 복귀할 생각이에요. 다혜가 놀라며 박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요? 네. 이번 사건으로 군 내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박상훈의 말에 다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희망을 선택한 그의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혜가 말했습니다. 항공사를 그만두고 군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군 내부 성범죄 예방 교육을 담당하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0년 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중이님, 상훈 씨, 윤태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윤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건 두려워서였어요. 아버지의 권력에 기대어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거죠. 다혜와 박상훈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가 직접 군 내부 개혁에 앞장서겠어요. 세 사람은 김민정의 묘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한편 이강민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군수품 조달 비리에 연루된 수십 명이 처벌을 받았죠. 김 국장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발로 국방부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미영 검사가 아버지인 김 국장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딸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김 국장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다혜는 국방부 성범죄 예방교육센터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교육 대상은 신임 장교들이었죠. 여러분,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일까요? 다혜가 강단에서 질문했습니다. 계급과 권력으로 약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와 양심에 따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군인입니다. 교육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혜의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한 소위가 진실을 말하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민정 소위입니다. 다혜가 김민정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이 끝난 후 다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하늘에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죠. 그때 박상훈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군 내부 개혁 TF팀장으로 임명되어 다혜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위님, 오늘 교육은 어땠어요? 좋았어요. 젊은 장교들의 눈빛이 달랐어요. 다혜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변화가 느껴져요. 저도 그래요.
박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신입부사관 교육에서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김민정 소위 같은 용기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김민정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다혜는 김민정의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민정이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민정의 어머니가 다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혜야, 고마워. 민정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다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1년 후 다혜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그 책임에는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인격적 존중도 포함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젊은 승무원이 다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혜는 그 승무원을 보며 김민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민정아, 내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 더 이상 누구도 혼자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말이야. 하늘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창문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빛이었죠.